내 안의 능력을 맥스로 발휘하라. 안녕하세요. 키스토리 한승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10월 학평 보느라고 굉장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쌤이랑 같이 한번 그치 우리 올해 여러분들 뭐야? 마지막 모의고사였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젠 뭐야? 이제 실제 우리 수능장 가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모드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 그쵸?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라고 하는 거 잘 알고 봤으면 좋겠어. 그럼 쌤이랑 같이 하면 여러분들 자,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해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쌤이 항상 뭐라고요? 지금 마지막 우리 마스터키 시즌2 하고 있잖아. 쌤이 계속하는 게 뭐냐면 이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오답까지 다 우리가 분석을 할 거야.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아하 이런 게 나왔네. 그럼 이거 해설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전까지 내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잘 정리하고 있는지 쌤이 그 포인트까지 딱딱 찝어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 왜?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한번 해설 강의 들을 때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지. 오케이? 자, 그런 마음 쌤이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시험 난이도로 보게 되면 어땠어요? 아, 그치,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절대 수능 수준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쉽게 나온 그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쌤은 뭐야? 여러분이 다 맞았어야 된다. 그치? 50점 만점을 받아야지만은 1등급 나오는 난이도였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틀렸던 친구들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한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빈틈이 있는지 자, 그걸 우리가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가 목차 공부법 통해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해볼게. 자, 이렇게 우리가 목차 총 5개 챕터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지? 자, 그럼 첫 번째 챕터에서 나오는 게 이거였어요. 그치? 문화 물어보는 거. 그 문화가 그치? 양사어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가 성립 발전하게 되면은 그쵸? 진나라나 한나라 중에서 그치? 황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 누구야? 진시황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확실하게 이 사람의 업적 다 정리해 놔야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챕터 가시게 되면 우리가 그쵸?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 이동을 하면서 정치 사회적 변동이 생긴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 중에서 이번에 여러분이 그치? 1순위로 많이 틀렸던 문제가 요거였어. 자, 시기 문제이기도 했는데 사실 쌤이랑 그쵸 심화 문제까지 다 풀었기 때문에 와, 우리 친구들 잘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틀렸던 친구들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한 건지 쌤이랑 해설하는 과정 속에서 잘 보완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시면 쌤이 항상 뭐야 그치 북방민족 관련된 거 국제관계 다원화 보이시죠? 이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거 꼭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 그 다음에 승려 불교 파트 관련된 문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 관련된 거 이거는 항상 출제가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는 암기 파트니까 내가 그냥 잘 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봤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3, 4, 5단원 여기가 조금 더 뭐야 난이도가 더 있는 거 아시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쌤이 항상 7세기 전쟁이 나오거나 16, 17세기 전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번에는 정묘 호란이다라고 해서 또 뭐야 호란캐가 또 쳐들어왔던 그 전쟁이 나왔다라고요. 그렇죠? 그럼 임진왜란 나오거나 아니면은 정묘호란 아니면 병자호란 중에 반드시 나온다고요. 그렇지? 딱딱딱 정리해 놓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경제 파트 가시게 되면은 그치 수많은 다른 국가들이 어디를 점령했다 몇 세기에 뭘 먹었다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 정말 뭐야 마스터키 시즌1 키워드 마스터키 시즌2 계속 반복하면서 쌤이랑 그쵸 각 국가별로 정리 다 했어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싹 다. 그치? 그러니까 몇 세기에 어딜 먹었는지 요 문제에 다시 한번 포인트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실버죠. 아, 이건 왜 틀렸을까? 그치? 자, 쌤이랑 다시 한번 보면서 혹시 틀린 친구 있으면은 아유 다시 정리 잘 해 놓으셔야 돼. 자, 그리고 청나라 가게 되면은 그치 전성기 갖고 왔던 황제 있다고 배웠잖아. 그 중에서 누구? 아유, 단골 손님. 그치? 강희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 수능 전에 내가 완벽하게 정리 세팅해 놔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문화 파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얘는 그냥 수능에서도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온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내려가시게 되면은 그치? 의화단 운동 관련된 거에서 신축 조약 연결되는 거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싹 다 개항 관련된 조약 정리하고 계세요? 아, 이건 반드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사건 때문에 각 국이 개항되었고 그 개항의 결과가 무슨 조약인지 그 과정, 그 결과 싹 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거 한번 봐주셔야 돼. 이건 일본 케이스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하이 쿠데타에서 장제스 또 나왔어요. 우리 막 북벌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 장제스 또 나왔습니다. 인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도시 관련된 거. 이거 마스터키 쌤이 정지문 노트에 싹 다 정리해 놓았으니까 그거 한 번씩만 봐서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그치? 자, 근데 요 인천 나왔던 거는 혹시 여러분이 당황했을 수 있긴 한데요. 그도 뭐야? 속어법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 보시게 되면은 지난 3년간, 그쵸? 우리 동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연표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설하면서 싹 다 뭐야? 연표 계속 정리해주면서 갈 겁니다. 그렇죠? 바로 탁 튀어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관련된 것도 지금 올해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 이거는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리고 밑에 베트남 전쟁도 올해 계속 나오고 있어요. 3월부터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거고, 쌤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은 정말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그냥 항상 세트, 단골 손님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지금 각각 2문제, 5문제, 그리고 여기 뒤에서만 지금 뭐야? 13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내가 각각 어느 파트를 조금 더 보완해야 하는지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투스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할 말이 많다. 무엇을 틀렸는가? 쌤이 형광이면 손 들어봐. 아니면 눈 찡긋찡긋해봐 할 텐데 인강이어서 그게 좀 확인이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자 봐봐봐. 자 그러면은 72%? 왜? 근데 괜찮아. 이게 얘들아 시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당황해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틀리지 맙시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5세기 관련된 거. 위진 남북조 당시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물 관련된 거 나왔어요. 이것도 꽤 많이 틀렸기 때문에 자, 왜 틀렸는지 아마 그럼 여러분이 아마 오랜만에 다른 과목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섞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한번 개념을 내가 1단원 돌아가서 그냥 한 바퀴 다시 한번 내가 정주행하겠다. 이런 마음 공부하셔야 돼. 왜? 역사는 쌤이 뭐야? 역사 왜곡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그 팩트 그 자체를 외워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 암기가 아니고 쌤이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해하면 암기는 따라온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아까 봤던 이 포르투갈 물어보는 거 이게 바로 16세기라는 게 바로 튀어나올 수 있으셔야 돼요. 이따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불교 승려 파트는 쌤이 각각 다 우리가 암기했던 거 있잖아.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각각 누가 나오는지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죠? 자, 감진도 8세기 여러 번 했던 사람이야. 자, 그리고 맨 마지막 그치 이게 오답 5위로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아마 쌤은 그 생각을 했어. 이게 왜 5위일까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른 문제가 너무 항상 나오는 그쵸 당연한 단골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은 요거에서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너구리 이해를 하며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필수 검토 뭘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건 쌤이 계속 강조해요. 북방 민족 어렵게 나오면 진짜 여기서 1등급 가르는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3월, 5월, 6월, 9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10월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 나왔을 때 가가 누구야, 나가 누구야 어렵게 하면 다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국가를 말하는지 거기서 서화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올해.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성리학 파트도 매년 주희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성리학을 딱 비판하는 걸로 해서 양명학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봤던 전쟁이죠. 이런 것 중에서 꼭 한두 문제가 나올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 관련된 게 이번에 나왔었는데 자, 청일전쟁 아니면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러일전쟁 관련된 거로 해서 그치 전개 과정, 그 전투, 그 다음에 조약 싹 다 정리하셔야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북벌 관련된 거는 그쵸?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치? 이거는 절대 맞춰야 된다. 쌤이랑 26에서 28년 베이징 점령까지 탁 하면서 북벌 완성했다. 배웠었지? 자, 그 다음에 중일전쟁 관련된 거에서 이게 왜 이게 터졌었는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 건 쌤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치? 이거는 수능 한국사에서도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와. 근데 우리는 뭐야? 동아시아 사는 친구들은 뭐야? 한국사! 바로 맞춰야지. 그쵸? 쌤이 한국사, 동아시아사 계속 같이 간다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조선 의용대 한국광복군 38년도 40, 그치? 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딱 단추 누르면 무슨 사건이야? 몇 년이야? 바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봐요. 그치?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아직 정확하게 정리 안 된 거니까 그 챕터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줘야 돼.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자, 뭔가가 쌤이 할 말이 많았어.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샌프란시스코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계속 오래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요것도 너무 쉽게만 정리하지 마시고 쌤이 각각 그치 어디가 누가 어디를 점령하면서 무슨 공화국이 나왔는지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쌤이 총평했고요. 자, 우리 바로 이어서 전문항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 자, 내가 아는 내용이다 라고 했을 때 대충 이렇게 듣지 마시고 내가 챙길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쵸? 그런 말로 싹 다 그냥 이번에 요 해설 강의 통해서 그냥 동사를 꿰뚫어 보자고요. 알겠지? 자, 한번 바로 가봅시다. 1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유물이 출토된 지역 나왔어요. 항상 1번 문제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니까 신석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굴을 한 뭐야? 물고기 모양이 여기서 출토가 되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계속 여러 가지 했던 그 문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들? 그치? 정답 1번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거. 양사호 문화 가셔야죠. 그렇죠? 자, 그럼 나온 김에 여러분들 잠깐 볼게요. 자, 한반도 위쪽 이렇게 강줄기가 지금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야, 황당해. 랴, 황창.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어. 랴오허강, 여기가 황허강, 여기가 뭐야? 창장강.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홍산 문화 같은 거 막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황허강 하게 되면은 중류냐 하류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문화가 달라졌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중류하게 되면 양사호, 그 다음에 하류하게 되면 외식고기 엉덩이. 쌤이 귀엽다 했다. 다원커 나오고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게 되면 창장강 나오고 있죠? 그럼 강남이라고요. 강의 남쪽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허무드 문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한반도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아, 빗살무늬 턱이. 그치?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은 1번은 뭐였다? 조몬 문화라고 했던 부분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야? 신석기다. 사진 찍으세요. 뭐라고? 신석기다. 오케이? 이거 아니면 뭐가 나온다? 청동기가 나온다.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요. 자, 바로 2번 가볼게.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역대 문제를 아주 많이 풀었어요. 자, 여기에서 왕조를 물어봤어? 아니면 황제 물어봤어? 황제 물어봤어. 그치? 자, 그러면서 이 조서를 새겼다라고 하고 있는데 26년 황제가 천하의 제후를 아우르니, 그러니까 뭔가가 그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끌어안은 느낌이 조금 나시죠? 그치? 자, 그러면서 백성이 혼란했다가 평안해졌대. 왜? 전쟁을 하다가 그게 끝났다는 뜻이에요. 다 뭔가 약간 통일 같은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게 뭐냐면 그 뒤에요. 칭호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뭐라고 했대요? 나는 황제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맞아. 맨 처음에 본인 스스로가 내가 바로 황제를 시작하겠다 했었던, 그쵸? 이 사람인가? 그럼 진시황제 한번 넣어보는 거야. 맞아, 이 사람이 그 앞에 6개 국가를 멸망시켜요. 전국시대, 전국 칠흥 기억하시죠? 6개 멸망시키고 맨 그때 있던 요 진나라가 싹 다 통일해버리잖아. 그치?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왔으니까 정리하게 되면은 자, 요게 바로 BC 221, BC 206. 가혹하게, 그치? 법과 사상으로 막 하다 보니까 금방 멸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승상이 나왔어요. 그럼 가장 최고의 관직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무총리급으로 말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그치? 진시황제 당시 때는 이사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긴 했었지만 그 전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 보니까 도량령 관련된 걸로 통일했다 나오고 있죠? 조금 더, 왜 문제가 쉬웠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원래 요 왕관이라는 사람하고 요 나중에 승상이 되는 이사하고 항상 의견이 반대였습니다. 한쪽은 봉건제 합시다, 한쪽은 군연제 합시다 였는데 나중에 이사가 진시황제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 승상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요 이사를 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싹 다 제국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치? 다 싹 다 통일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워낙 잘해. 왜? 분서갱유부터 해서 이 사람이 했던 정책들 나오는 것들 다 알잖아. 그다음 만리장성 축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다른 포인트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썼던 화폐. 화폐 어떻게 통일해요? 발량전. 기억나? 그 다음에 글자는 전서체. 다 통일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삼공구경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치? 이런 게 나오면은 쌤이 이것도 선지 나오면 뭐라고 적어야 돼요? 에이, 쌤이 진 말했으니까 진.
이것만 적어야 돼? No. 진하고 한 적으셔야 돼요. 30 구경을 그치 했다라고 하면 진한 그치 이렇게 답이야. 알겠지? 자, 그 포인트까지 한번 보고 가고요. 자, 정답은 2번이었으니까 나머지 오답 볼게. 자, 군국제를 실시했다. 그럼 쌤이랑 그그다라고 해서 요거는 한나라 고조 때예요.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라고 한 거니까 맞아. 위에서 계속 쳐들어오니까 누가? 한무제가. 언제? BC 139에 대월제에다가 장건을 파견합니다. 근데 이게 뭐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그치?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고요. 그쵸? 여러 번 포로 잡히고 그치? 그 부분까지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 네 번째 가게 되면 백등산 전투 나옵니다. 이거 평성의 치욕이다. 평성의 치라고까지 우리가 배웠던 부분인데 자, 여기는 요 사건 나오게 되면 한나라 한 고조 당시 때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일단 시기 따지면 BC 200이고 여기에서 승리했대. 그럼 한고조 승리했어? No, 한고조는 졌단 말이야. 패배했기 때문에 당시 옆에 승리했던 거 누구라고요? 그치, 묵특선우. 흉노의 묵특선우. 이 사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전성기 갖고 왔던 사람이지. 흉노의 전성기. 자, 그 다음에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했다. 그럼 누구로 가셔야 돼요? 그쵸. 진한 교책에다 내려왔던 위만 중심으로 위만 조선 나오기 시작합니다. BC 194.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자, 바로 3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보이십니까? 대망의 오답률 1위 문항이 나왔어요. 그쵸? 쌤도 이거 보면서 아, 우리 친구들 넘어지만 요거에서 약간 헷갈렸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김없이 그쵸? 1위 문항이 되었어요. 자, 볼게 얘들아. 여기에서 시기를 물어보면서 옳은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사후풀이 말고 실제 시험장에서 먼저 봐야 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얘도 챙겨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드릴게. 첫 번째 보니까 무가 아직 모르겠어. 누구한테? 송황제한테. 그럼 여러분 여기서 두 개, 그치? 후보 나오셔야지. 남조시대 송이 있고 북송이나 나중에 남송 관련된 거, 그쵸? 그 얘기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조광룡 당신 땐 거니까 요거는 10세기 이후. 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일단 그거 두 개 잡고 쭉 가셔. 선왕들은 대대로 조공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 뭔가 조공 책봉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 신 또한 신하란 뜻이야. 왕위를 이어받은 이상 폐하께서 계시는 천하의 중심으로 찾아뵈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누가 말하고 있어? 이 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누구한테 편지했냐면 천하의 중심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즉 뭐냐면요. 당시 조공책봉의 중심은 어디였다? 중국이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국한테 조공책봉해야 된다. 그걸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백제를 경유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은 바로 잡아야 돼. 맞아.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백제가 언제 멸망해요? 7세기에 멸망하잖아. 그러면 이 북송이 될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하나밖에 없어.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백제를 경유하기 위해서 배도 준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조로 봤을 때 맞아. 백제라는 국가가 있는데 여기를 경유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간다? 신라가 배를 타겠냐고. 고구려가 배를 타겠냐고. 중국이 굳이 여기 돌아서 가겠냐고. 아니죠. 그럼 누구밖에 없어? 왜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딱 나오는 거야. 아하, 이게 바로 누구다? 당시에 왜?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뒤에 보니까 고구려가 방해하고 있대요. 그치? 그러면 맞아, 떨어지네. 왜?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시 뭐였습니까? 이렇게 얘네하고는 사이 좋았어요. 그치? 특히 이제 백제하고는 너무 사이가 좋았었기 때문에 백제를 통해서 어디하고 교역을 했어? 중국의 남조하고 교역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반면에 뭡니까? 위에 있던 고구려하고 일본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요. 그쵸? 우리 조공책봉 때 배웠잖아.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가 방해한대. 맞아, 떨어지네. 그치? 쌤이 뭐라고? 퀴즈 푸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딱딱딱 암호 해독하는 거라니까. 그치? 자, 그러면서 나중에 얘가 방해해서 도착할 수가 없대.
그래서 만약에 폐하의 도구로 고구려를 멸망시킨다면 아직 멸망 안 된 거겠죠. 조공에 힘썼던 선왕들의 공격을 블라블라블라 할 것입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요 송은 나왔다. 위진 남북조 시대의 송나라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보고 갈게요. 왜? 수능전 마지막이니까 쌤이 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 10월 학평 쓱 가도 되지. 그치? 근데 우리는 뭐야? 정리하자고요. 자, 이렇게 저갈강 흉선이 막 내려오고 있어요. 그쵸? 그럼 서진이 멸망하고 동진이 건국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수도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317년에서 우리가 4세기라고 배웠어요. 그치? 자, 그러면 남북조 이렇게 나눠지는 게 요 동진이 이렇게 오랑캐가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 4세기에 한족 왕조가 이어가는 게 나왔어요. 그치? 그럼 이렇게 나중에 나눠진다니까 동진의 뒤를 이었던 게 누구야? 그게 바로 송이잖아. 420년에 등장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 송이에요. 딱 보니까 420년. 우리 외웠죠? 5세기 당시 때야. 송제양진. 그럼 여기 위에 누가 있었어? 맞아. 자, 저갈강 흉선 중에서 선비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야? 그치. 여기 화북 지역이 통일된다. 그 딱 5세기 상황 맞잖아요.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조 시대다라고 하는 거야. 북이가 화북 지방을 지배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5세기 맞다라고 적어주시고요. 쌤이랑 연도도 같습니다. 439년에 북이가 여기를 지배했다. 그치? 좋아요. 자, 나머지 오답 볼게요. 헤이 안교가 건설되었다. 쌤이 헤이 조교, 헤이 안교. 헤이 조교, 헤이 안교. 조왕. 갔었지? 그럼 헤이 안교 나왔으니까 794년. 헤이안 시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대 19개야. 은주, 춘추, 전국시대, 진한, 위진남북조, 수당, 5대 19. 그쵸?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당이 907년에 멸망해요. 절도사들 중심으로 해서 뭐가 세워진다? 5대 19 시대가 나온다. 이게 그럼 몇 세기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907년 이후인 거니까 요거는 10세기. 이런 상황 가시면 돼요. 그치? 자, 그 다음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그렇죠? 자, 한무지역에서 고구려가 아니지.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면서 자, 한 4군을 설치합니다. 그 중에 뭐예요? 낙랑군이 끝까지 남아있잖아. 그치? 자, 그러다가 고구려 누구? 미천왕에 의해서 4세기에 축출당합니다. 313년. 자, 그 다음에 신라가 당나라하고 군사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럼 쌤이 뭐라고 했어요? 6세기의 신라 전성기인데 고구려 백제가 돌골 외하고 손잡으면서 이제 신라 왕따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 김춘추가 당 넘어가서 동맹 체결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7세기 상황 648년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럼 648년에 이거 하고서 그 다음에 백제의 멸망, 백강전투, 고구려 멸망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쌤이 여러분이 몇 번 선택했는지는 지금 그 지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위에 거 풀다 보면은 그치 아까 고구려 아니면 뭐 이렇게 백제 이런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고구려 나오고 백제 관련된 거 유추할 수 있고 해서 3번, 5번으로 많이 함정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리지 맙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오답률 1위였기 때문에 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공부해야지. 이렇게 정리해서.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자. 자, 가국가. 자, 우리는 싸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약 40년간 가에다가 갖다 바쳤대. 슬프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변경을 침범했대. 도덕성이 없는데? 갖다 바쳤는데 왜 계속 쳐들어와? 그치? 그러니까 약간 갖다 바쳤는데도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민족인지 약간 알 것 같죠, 성향을. 그 다음에 우리 군대와 백성이 분노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려고 하지만 군대 가는데 시간 걸립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단서가 나왔어. 고려가 거병한다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서 첫 번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뭐야? 고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고려가 언제 건국이 되었지? 918년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후삼국 통일되고요. 언제까지 있어요? 조선이 1392년에 등장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10에서 지금 14세기. 요 당시 때 상황인 거를 알 수 있다. 단서 첫 번째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가다 보니까 확실한 게 뒤에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후진이 쌤이랑 량당 한진주 했던 거 기억나?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아까 5대 19개 시대가 열린다. 그렇죠? 그게 바로 10세기 당시 때라고 배웠고요. 그 중에 하나가 후진이었습니다.
그쵸? 그럼 10세기 맞아 떨어지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후진이 자, 가에다가 내주었던 뭘 내줬대? 연운 지역을 내주었다 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연운 16주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뭐가 있습니까? 맞아 거란족이 있었어. 아마 그림 나오니까 그림 먼저 볼까 얘들아? 거란족이 있었어. 이게 거란족이죠. 916년에 등장한다. 이렇게 갔었고요. 그 당시 때 우리가 또 뭐라고 배웠었냐면은 그치 이렇게 5대 19기 나오는데 그중에 후당에서 그치 전쟁을 막 담당하는 무장 출신 누구? 석경당이 나옵니다. 자, 요 석경당이 어떻게 해요? 그쵸? 여기에 있던 황제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막 티격태격 하다가 자, 거란족한테 야, 거란족 나 지금 이거 왕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너 나 좀 도와줄래? 군사적으로 너가 도와주면은 내가 너한테 연운 16주 줄게. 그쵸? 당시 거란족이 도와주게 되면서 자, 이때 석경당이 이 땅을 거란한테 줬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야. 후진이 누구한테 이거 줬다고요? 그치? 요거에서 우리가 거란을 알 수 있습니다. 쌤, 아까 후당이라면서요? 그치? 후당에 있었던 무장 출신 나중에 뭐가 돼요? 이렇게 후진을 건국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석경당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럼 거란족이야? 그럼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거란마다 떨어져? 그치? 거란한테 다 갖다 줬는데 맨날 쳐들어왔어. 그치? 배고프니까.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거란족 맞죠? 그러면은 926년에 발해 멸망시켰다. 맞네요. 그치? 자, 나머지 오답 볼게요. 별무반을 편성했다라고 하게 되면 고려예요. 12세기. 윤관. 그치? 자, 그 다음 러양으로 천도했다. 하게 되면은 북위. 자, 효문제가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쌤이 요것도 5세기 당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자. 자, 그 다음 정화의 함대 파견이야. 그럼 무슨 나라? 명나라. 자, 쌤이 그럼 이것도 왕 2명 나와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영락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선덕제 당시 때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시기 따지게 되면 1405에서 1433년 딱 그치? 영락제가 즉위했던 시기 맞아 떨어지고요. 약간의 남은 시기가 뭐야? 선덕제 당시 때예요.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백강전투 나옵니다. 그럼 이게 바로 7세기 당시. 우리가 663년이라고 배우고 있는 그거고요. 자, 여기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원래 백제 부흥운동 했던 백제 부흥군, 그치? 거기다가 누가 도와주러 와요? 왜가 도와주러 오죠? 근데 얘네가 패배한 거잖아. 그쵸? 나당 동맹이 승리한 거고. 그치?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도 보고 가고요. 자, 발의 그림까지 한번 보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정답 발이었으니까. 좋아요. 자, 5번 가볼게요. 자, 5번도 보면 여러분들 이건 조금 쉬웠어. 딱 보게 되면은 황제 얘기하면서 곽수경 얘기 나오고 있죠. 곽수경 하게 되면 우리 뭐라고 배워? 원나라 당시 때 그제 천문학자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쓱 보니까 그럼 우리는 확인해 보는 거야. 곽수경 나왔으면은 요 원나라 당시 때인 건데 맞는지 확인. 통주에서 대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나라 당시 때 수도가 맞는데, 그치?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니까 황제가 상도에서 대도로 돌아오는 길에 그럼 확실하게 원나라 맞는데, 그쵸? 그래서 그 뒤에 곽수경 또 나오네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확인. 교초가 나왔어요. 원나라 화폐가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 하면은 당연히 정답 3번밖에 없습니다. 다양하게 행성 같은 거 만든다라고 배웠었고요. 자, 도중에 이런 것들 싹 다 감찰하는 다루같이 파견했다라고 배웠잖아. 그치? 아하, 맞아. 몽골 제국이 나중에 쿠빌라이 칸 때 이름이 원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상도대도 한번 지도 볼게요. 자, 쌤하고 계속 이렇게 봤었어. 대단하다, 그치? 꼬리가 조그매, 그치? 이게 다 뭐예요? 엄청나죠? 가끔 그게 있다. 현강하다 보면 이제 친구들, 특히 남학생 친구들이 쌤 한국사 하면서 약간 너무 속상하대. 재미없어요. 뭐 이러는 거야. 왜 이러니까 약간 남학생들이 약간 그 정복하고 뭐하고 막 치고 하는 그게 있잖아. 근데 저희 나라는 왜 맨날 당해요? 이러는 거야. 내가 너가 한번 역사를 바꿔봐라. 쌤 맨날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치? 역사는 우리가 계속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그치?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일 당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는 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대외 팽창했던 국가들은 대체 어떤 식으로
식으로 했는지 벤치마킹 하셔야죠.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이제 역사 속에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몽골이 싹 다 먹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 수도가 뭐야? 아하, 자 여기 카라코름에서 나중에 우리 뭐야? 대도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이제 쿠빌라이 칸 때 옮겼어. 그럼 아까 선지에서 선지한 여기서 뭐가 나왔어? 상도대도 나왔잖아요. 보이죠? 자, 상도가 여름 수도였어요. 그리고 뭐야? 대도가 겨울 수도. 그것도 더 알아놓으세요. 우리가 보통 뭐야? 대도, 이게 나중에 오늘날의 베이직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왜 위쪽에 조금 더 있으니까 여기 더 시원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름 수도였다라는 부분까지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자, 오답 한번 봅시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를 정복하고 월지를 몰아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요거는 흉노의 묵특선우. 오케이. 자, 장거정을 등용했다 라고 하게 되면 명나라. 당시 때 16세기 자 만력제가 나오셔야 돼. 자, 그 다음 군사행정조직에 8개의 깃발, 팔기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후금, 요게 나중에 뭐가 된다? 청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왔다. 자, 수도 흥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로 가셔야 돼요? 서하예요. 쌤, 저 공부 많이 했는데 흥경 보니까 이게 청나라 초기의 수도이기도 했는데요 라고 한 친구 혹시 만약에 있어? 그럼 말씀드릴게. 자, 그렇게 나왔으면 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동서무역을 전개했대요. 그럼 위치상 봤을 때 서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 당시 청나라에서 썼던 이 흥경이라는 곳은요, 군사적, 정치적 요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역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청으로는 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흥경하면 서하다. 봐주시면 돼. 알겠지?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바로 6번 가보도록 해볼게. 너무 꼼꼼하게 안 와? 러닝타임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정리니까 자, 힘내서 가봅시다. 자, 6번 가시면 탐구활동인데 너무 쉽게 나왔다. 자, 여기서 얘들아 공자, 맹자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조정에 이르러 주돈이, 장제, 정오, 정의, 우리 정말 꼼꼼하게 사료 분석했어요. 그럼 이런 거 나면 항상 뭐야? 아하, 이들이 바로 성리학의 기본 토대를 다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북송시대 사람들이야. 자, 그걸 이어받은 게 나중에 남송시대 주희. 이때 이 사람이 이 성리학을 싹 다 집대성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성리학 사서집주, 그치, 이걸 다 집대성했다. 그걸 나오기 위해서 그 위에 배경으로 뭐가 나온다? 이런 사람들 이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갔었잖아.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성리학 너무 쉽죠? 정답 3번이었어. 자, 그럼 나머지보다 빠르게 볼게요. 사회 진화론 나왔죠? 그럼 찰스 다윈이 말했던 진화론에 입각해서 허버트 스펜서가 사회도 그래. 열등 국가가 있고 우등 국가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문화를 막 전파한다.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를 정당화시켰던 이론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이카 카이신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645년 야마토 정권 당시 때고요. 그치? 요거 나카노의 황제 등이 나오게 되면서 그치? 소가시를 제거했던 그걸로 가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4번 가면 신토, 그 다음에 불교가 섞였다. 그러면 신불스팝인 거니까 이거는 일본에서 나왔었던 불교가 토속 신앙들하고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보여주는 거야. 쌤이랑 하치만 신상 같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해체 신서 나왔습니다. 그럼 요것도 일본인데요. 자, 요거는 뭐예요? 해금 정책을 하면서 쇄국 정책 기억하시지?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네덜란드하고만 교역을 할래. 그럼 얘네들 중심으로 발전했던 학문, 난학이라고 합니다. 1774, 18세기 당시 때였다. 오케이? 좋아요. 자, 바로 7번 가보도록 해볼게. 자, 7번이 지금 오답률 문항 3이 나왔죠? 자, 요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이번 기회에 싹 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 얘들아. 자, 마카오에서 지금 세계 미식 축제가 열린데 마카오는 16세기 중엽 어느 나라 상인들이 명으로부터 거주권을 획득했다. 나오죠? 그럼 이거 쌤이 계속 강조했잖아. 포르투갈이야. 그죠? 자, 이제는 이게 너무 빈출이기 때문에 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1511년에 물라카를 점령한다. 말레이 반도에 물라카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557년
가게 되면 마카오 거주권을 획득합니다. 누구로부터? 명나라한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마카오 거주권 획득하고서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그치? 일본 진출합니다. 다 키워드 나오잖아. 그치?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거는 포르투갈이 맞네 라고 여러분이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본하고 교역을 잘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야? 이 종교 문제가 터지게 된 거죠. 이 선교 문제가 터지게 되면서 자, 일본과의 교역이 1639년에 중단되면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추방당해요. 그렇죠? 포가 추방당했다. 근데 그 전에 36년에 인공섬 데지마가 나왔잖아. 그럼 거기 나가사키 앞에 그 인공섬에 누가 들어가? 그쵸. 1641년에 이 포르투갈이 나갔던 자리에 네덜란드 상관이 들어온다고요. 그쵸. 이건 연도 싹 다 외우셔야 돼요. 필수예요, 필수. 오케이? 자, 나머지 오답 볼게. 메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자, 이건 1793년. 누구? 영국이에요. 아니죠. 자, 그 다음 바타비아 나왔습니다. 바타비아는 17세기 당시 때 네덜란드.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 1862년에 제1차 사이공 조약 체결한 건 누구예요? 프랑스예요. 자, 마닐라 갈레온 무역 누구예요? 16세기 에스파냐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포르투갈이었다. 자, 그림 한 번만 보고 가볼게요. 자, 얘네가 이렇게 세계 국가가 아주 많이 나온다. 빈출이다 말씀드렸어. 그럼 에스파냐 이렇게 돌아서 여기 에스파냐는 마닐라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포르투갈이지. 그럼 포르투갈은 이렇게 내려가서 뭐야? 그치? 1511년 물라카, 1597년 마카오 거주권을 획득하고 어디로 간다? 나가사키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초록색이에요. 자, 여기가 바로 인도네시아, 거기 자와섬의 바타비아, 이걸 거점 삼아서 나중에 이렇게 후발주자로 일본 들어가잖아. 그쵸 여러분들? 그거 한 번씩만 다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이제 8번 한번 가볼게요. 자, 8번 가시게 되면 다음 상황이 나타난 뭐가 나와? 시기가 나왔어. 자, 예부의 호인이 통역을 데려와서 나더컨에게 내일 칸께서 교회로 나가서, 그럼 칸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은 칸하게 되면 당시 정말 여러 민족에서 군주 우두머리를 썼던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두머리야. 자, 얘가 지금 교회로 나가서 황제 자리에 올랐대. 축하받을 것이대. 자, 그러면서 이제 나더컨이 우리나라가 이곳에 사신을 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오. 관례에 의하면 한 번 만난 뒤에 다시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내가 가야 돼요? 라고 했다. 이제 답변이 나왔어요. 호인이, 요 호인이야. 금이 예식을 행하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맞나? 라고만 놓고 뒤에 계속 읽으죠. 금이 예식을 행하면 나왔다. 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형제국인 조선이 참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나와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유추하면서 풀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아하, 맞아. 형제 관계 맺었던 게 바로 정묘호란이야. 자, 누구하고 형제 관계 맺었어요? 후금하고 형제 관계 맺었어요. 그러면은 하필 또 금 들어가 있네. 후금이 맞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갈 수 있고요. 자, 나중에 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배웠어. 자, 병자호란은 1636년이고요. 자, 이때는요, 홍타이지가 이름을 바꿉니다. 후금이 아니고 뭐로 바꾼다? 청으로 바꾼다. 그리고 이제 무슨 관계로 바뀐다? 군신 관계로 바뀐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형제니까 위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야. 정답 몇 번이에요? 자, 갑시다,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씩 공부 삼아서 가볼게. 온인의 난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5세기 사건인 거지. 그쵸? 이거 하고 나서 생고쿠지다이 전국시대. 그쵸? 자, 그 다음에 삼포 외란하게 되면 1510년, 16세기로 우리가 갔었고, 그 다음 벽제관 전투하면 임진왜란 폴더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임진왜란 적게 되면 걔는 1592년, 1598년 이렇게 갔었어요. 얘는 뭐야? 1593년. 그치? 자, 그 다음 거 에도 막부가 수립되었다 나왔으니까 이거는 1603년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조 반정하게 되면은 그치 광해군 나가 서인들이 막 인조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친명배금했던 인조 반정, 그치? 인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자성이 베이징 점령했대요. 명나라 멸망 말하는 거네요. 그럼 1627년 정묘호란 들어가는 거는 여기 사이밖에 없다라고요. 그치?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보고 가셔야 되고요. 자, 이거 나온 김에 정묘호란 얘기하면서 항상 나오는 게 이 명나라 장수, 모문용 관련된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도망와서 어디? 이렇게 가도에 주둔했었다. 부분 봐주시면 됩니다. 그치? 좋아요. 자, 그 다음 9번 한번 가볼게. 자, 9번 가게 되면 그냥 인물 나왔어요. 아까 뭐였어? 우리 불교 거기 그 어떤 승려 나온다고 배웠잖아. 가인물이 활동했던 시기가 나왔거든. 근데 수계의식 나왔죠. 그 다음에 일본 얘기가 나왔고요. 계율 전할 사람이 없다. 자, 이 당시 때 일본 쪽에서 불교는 들어왔는데 불교를 전할 자가 없습니다. 그쵸? 뭐예요? 견당사들이 사절단. 당나라에 파견되었던 이 사절단이 누구한테 부탁해요? 감진한테 부탁하잖아. 그쵸? 제발 좀 와주세요.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뭐야? 배가 여러 번 난파돼서 실패하거든? 못 가. 그러다가 제 마지막에 성공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쌤이 그 과정에서 그치? 시력을 잃었다라고 해서 아까 다시 볼까요? 눈 감고 있잖아요. 그치? 네, 그런 포인트까지 여러분이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감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볼게요. 당의 승려 감진이 일본에 온 이후에야 수계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감진이라고 배웠고 당시가 뭐야? 8세기. 이렇게 배웠거든. 그럼 쌤이랑 8세기 항상 세트가 뭐야? 도다이사, 쇼무천왕, 나라시대 이렇게 갔죠. 그렇죠? 그럼 뭐야? 대불전, 쇼무천왕, 도다이사 다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죠? 딱 이렇게 해서 8세기 끝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시대 당시 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헤이조교. 그치? 상경성. 자,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갔었다. 장안성, 상경성. 자, 당나라 있던 게 장안성이고 여기 이제 발에 가게 되면 상경성. 그 다음에 나라시대가 헤이조교. 그래서 장안성을 모티브 삼아서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죠? 근데 쌤이 독자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아요. 자, 그럼 나머지 오답 볼게. 사고전서 편찬 나왔죠? 그럼 청나라 걸륭제에 가시면 돼. 18세기. 자, 적산 법화원 가게 되면 9세기 가셔야 되고요. 무조건 항상 나오는 거 엔닌 가셔야죠. 엔닌하고 장보고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자, 베이징에 자금성 나왔어요. 그럼 뭐로 가셔야 돼요? 명나라 영락제 스토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15세기예요. 15세기 초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한이 노국왕이야. 친이 외왕 아니야. 한이 노국왕이야. 그럼 요거는 후한 시대 때 얘기인 거니까 1세기로 가셔야 돼요. 알죠, 여러분들? 좋아요. 자, 이렇게 받고 10번 가볼게요. 10번은 너무 쉬웠다. 항상 수능 문제에서 꼭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얘들아. 자, 요거에서 보니까 가 막부식에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근데 쓱 보니까 다이묘 나오고 우키요에 나오고 있고요.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치? 또 추가 단서는 이 정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말하는 거야 얘들아? 에도 막부. 그럼 에도 막부 1603. 메이지 유신 1868. 이거 말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시기 잡게 되면은 17에서 19세기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건데, 자, 이때 보게 되면 조선 후기죠. 그렇죠? 그럼 조선 후기의 판소리, 한글 소설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경극 나왔어. 경극하면 청나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나라면 1636년부터 해서 신의 혁명이 터지면서 중화민국 나오는 시즌까지거든. 17, 20세기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 다음 가부키, 에도막부 그대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혼자 따로 노는 4번 가주시면 돼. 쌤이 이거 경사 대학당 하게 되면은 1898. 19세기 당시 때로 갔었는데, 자, 요게 치사했던 게 뭔 줄 알아? 19 하면 맞아 떨어져요. 그쵸? 근데 그치. 다르죠? 그럼 경사 대학당 있을 때 일본은 뭐야? 메이지 유신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은 메이지 정부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꼼꼼하게 가실 수 있으셔야 돼. 자, 그 다음 11번.
자, 오답률 5위 문항. 딱 뭐가 나오겠어? 은 나와야지. 자, 은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이화미 광산 나오고 조선으로부터 회치법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은 분리법이잖아. 그럼 우리가 요거 배웠던 게 16세기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막 은 나왔는데 우린 당시에 은이 중요한지 몰랐어. 근데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명나라 장수들한테 은을 줘야 돼요. 봉급으로. 그치? 자,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은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요. 중간에 일본은 뭐야? 그치? 요 좋은 기법 가져가서 16세기 중엽부터 일본은 그치? 정말 은을 수출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국가로 등급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은인 거 알았으니까 정답 가시게 되면 명청대 세금 내는 수단이었다고요. 그죠? 우리가 바로 1조 편법, 지정은제. 맞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초량외관 1678 외우라고 했죠. 요걸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했다가 돼 있건 얘들아. 자, 초량외관은 어디야? 우리나라야. 그럼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했다? 보통 당시 인기 많은 건 인삼이었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게 되면 송이 북방 민족에게 세패로 갖다 바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은이었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제 전연의 맹약, 송나라하고 거란 맺었던 거, 비단이랑 은 같은 거 갖다 바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야? 2번이야. 자, 그러면은 4번, 리을 볼게. 이삼평에 의해서 일본에게 본격적으로 막 생산되기 시작했대요. 자, 임진왜란 당시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고요. 일본 도자기의 시조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도자기예요. 그치? 쌤이 요것도 뭐야? 우리 마스터키 정지문 노트에 쌤이 싹 다 이거 정리해 놓았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마스터키 시즌 1만 들었던 친구들도 잘 풀고 갔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틀린 건지 여러분이 한 번만 더 봐주시고 이거는 틀렸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실수했다라고 하게 되면 니은에서 그치? 인삼을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치? 자, 그 다음 12번 가볼게. 자, 12번도 얘들아 딱 보여. 사실 원래 육모, 구모, 수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가끔 있거든요. 해독을 해서 막 퍼즐을 맞춰야 돼. 근데 이번 문제는 뭐냐면 단서, 정답. 약간 한 4, 5년 전, 3년 전만 해도 맞다. 3년 이전 있죠. 그때 한 시험 문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개념 확인 정도만 봐주시면 돼. 자, 그럼 여기서 반제국주의. 운동이 있었대. 자, 그러면서 24년 전 이날 중국은 뭐를 진압한 나왔다. 8개국을 포함한 열강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했대요. 자, 그거에 따라서 베이징에 공사관을 이렇게 설정했다. 이런 내용 나오고요. 중국인이 지금 뭐야? 뭔가가 당했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부호팔, 신축, 군배러, 쌤이랑 의화단 운동 배웠던 부분이네. 자, 의화단 운동이 딱 우리가 반제국주의라고 배우면서 서양 세력이 만들었던 물건 다 부시기 시작하잖아요. 막 교회 부시고 막 철도 부시고, 그치? 자, 그러면서 우리 부청멸량 이거 얘기했단 말이야. 뭐야? 청나라 왕조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멸망시키자라고 했던 거야. 그렇죠? 부 들어가죠? 8개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진압당했던 얘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러, 군대가 베이징까지 들어왔었다. 기억하시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신축조약 체결이에요. 오케이. 자, 오답 볼게요. 삼국 간섭이 났다. 그럼 뭐로 가셔야 돼? 청일전쟁 몇 년이에요? 바로 튀어나야 돼요. 이제 1894, 1895로 가셔야 되고요. 자, 이 결과가 우리 뭐라고 배웠어? 이놈시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배웠죠? 자, 1895년이에요. 랴타, 펑 이런 거 배웠잖아. 랴오뚱반도, 타이완, 펑우. 그쵸?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삼국 간섭이라고 해서 이 세 개 국가가 러시아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이 안 돼, 이 땅은 내 땅이야 했던 삼국 간섭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들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일본이 돈 받고 나서 그치? 돌려줄게 하고 중국한테 다시 이 땅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랴오뚱반도 관련된 거 다시 한 번만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 메이지 유신이 나왔죠? 그럼 일본에서 했었던 1868년에 있었던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델로 삼았대. 누가 삼았어? 중국에서.
왜 앞에서 양무 운동했었는데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졌단 말이야. 그래서 깨달은 거야.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일본 모티브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하자. 제도랑 법 싹 다 바꾸자. 변법 자강 운동이에요. 그쵸? 뒤치기 맞지? 자, 그 다음 홍수전 상제회 나왔어. 그럼 이것도 중국의 이 땅에 태평천국이 오게 만들겠다. 태평천국 운동이에요. 1851년부터 있었던 걸로 정리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일본이 21개조 요구를 했던 거. 그치? 1915년에 막 그랬었는데 이 철회를 주장했다라고 한 거니까 맞아. 베이징에 있던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자, 1919년 5.4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정부도 이걸 수용해가지고 철회 막 얘기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치? 워싱턴 회의 쪽에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알았어. 너 이거 일부 철회시켜줄게. 효력 발휘되지?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 자, 13번 가볼게요. 쌤이 좀 말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지금. 최대한 빨리 지금 여러분들 시간 아껴주려고 하는 거라서 조금 빠를 수 있는데 딕션을 꼬박꼬박, 그치? 막 꼭 씹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3번 보게 되면은 이 조약이 체결된 시기 나왔어. 그냥 옳은 거 고르면 되네요. 즉, 비준된 지 100주년 됐대. 일본 사절단이 탄 미국 배를 뒤따라가는 일본 군함이 그려져 있다. 일본 사절단 얘기가 있는데 얘네가 어디 갔대? 미국을 갔대. 그럼 뭔가 갈까? 19세기 상황. 이후 상황인 거 알 수 있고요. 자, 사절단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영사재판권. 결정적인 힌트. 나가사키 등을 추가로 개항하겠다. 라고 하는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이게 힌트였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쌤이랑 뭐 배웠냐면 페리 제독이 1853년에 일본을 막 갑니다. 그래서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때는 시모다하고 하코다테가 개항이 돼요. 그치? 그리고 나중에 4년 뒤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때 뭐야? 나머지가 추가 개항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왔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 얘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되는 거야. 그치? 이걸 비준한 겁니다. 그러면 요 당시 때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거 나왔는데 자, 당시 중국 보게 되면 제2차 아편전쟁이에요. 자, 1차는 40년에서 42년이고요. 얘는 1856년에 자, 터지게 되어서 1858년에 텐진 조약,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스펙트럼 안에 딱 들어가네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들어가셔야 돼. 자, 나머지 오답 같이 한번 봐볼게. 자, 광무개혁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로 가셔야 돼요? 아관파천했다가 1897년에 고종이 뭐야? 대한제국을 탁 선포합니다. 돌아오는 거지? 그럼 이때 했던 게 광무개혁이에요. 그죠? 지게 같은 거 발급하고. 자, 그 다음에 잡지 신청년 나왔지 얘들아. 쌤이랑 뭐라고 했어? 우리 연표에서도 공부했어. 1915년에 청년 잡지가 나와요. 그리고 뭐야? 1916년에 잡지가 뭐가 돼? 신청년이 됩니다. 자, 이제는 뭐예요? 수능 직전이니까 15, 16 여기까지 가셔. 오케이? 자, 그 다음 태양력이 채택되었다. 자, 쌤 이거는 국가별로 다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일본은 1873년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일본 제국 헌법 잘 보셔야죠. 일본도 신헌법 나오면은 20세기로 가는 건데 대일본 제국 헌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1889로 가셔야 돼요. 19세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거 14번 가봅시다. 자, 이게 여러분들 오답률 문항 2위였었는데 자, 너무 키워드가 바로 나왔어요. 군벌 나오고 있지? 군벌 중심으로 막 북벌하겠다 쳤던 그 내용이잖아. 그치? 근데 왜 보니까 또 국민혁명군 나왔어요. 대놓고 북벌 나왔잖아. 그치? 뭔가 되게 할 말 많아 보이는 표정이었죠. 근데 이젠 여러분들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쌤은 혼내지 않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할 거야. 수능날 당일 대박 터지면 되는 거야. 그치? 아휴, 삼민주의. 자, 삼민주의 하면요. 그쵸? 순원이 얘기했던 거다. 근데 순원이 제1차 국공합작하고 1925년에 갑자기 돌아가세요. 자, 그걸 이어받았던 사람이 누구야? 장제스잖아요. 장제스. 그치? 쌤이 사진 안 갖고 왔나? 안 보이네.
자, 장제스입니다. 그럼 그 장제스가 뭐예요? 그쵸? 국공합작 한 상태인데 이렇게 북벌을 26년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쭉 올라가게 되면서 자, 나중에 난징 정부도 이렇게 수립을 하고요. 또 나중에 이렇게 베이징 먹으면서 북벌을 28년에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북벌하게 되면은 우리가 26에서 28년이다. 이렇게 해서 항상 장제스 갔었거든. 자, 근데 요 사람이 했던 설명 중에 하나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오랜만이라 헷갈렸나 봐. 근데 쌤이 뭐라고 해서 장제스가 반공 맨날 공산주의 싫어요. 공산주의 싫어요.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맞았는데 뭐 이런 걸 했어? 헷갈렸나 봐. 상하이 쿠데타. 그치? 이게 풀네임으로 나갔으면 다 맞췄을걸? 그쵸? 근데 앞에 상하이 쓱 빼니까 이 사람이 그랬나? 낚일 수 있어요. 특히 아마 쌍사하는 친구들이면 그럴 수 있어. 왜? 요즘 세계사에서 계속 쿠데타를 했다, 안 했다, 나폴레옹인 것처럼 막 그치? 막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에 꽂힌 친구들이면 좀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요거는 어쨌든 장제스가 맞다라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헷갈리면 다른 거 아닌 거를 제거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쵸? 자, 첫 번째, 동양평화론 나옵니다. 자, 누구예요? 안중근 쌤이에요. 자, 안중근 의사쌤이 위순 감옥에 계실 때 썼던, 집필했던 책입니다. 자, 쌤이 일제강점기 되기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저술했다라고 했었고요. 자, 요게 바로 자, 한중일이 손을 합쳐가지고 협력해서 서구 열강 무찔러야 돼 라고 썼던 책입니다. 왜? 그 전에 이토 히로부미가 말했던 건 뭐예요? 야, 일본 중심으로 내가 중국 먹고 한국 먹고 내가 싸울게. 그치? 왜 구체 먹어야 돼? 세 국가가 동시에 가면 안 돼? 그렇죠? 그런 걸 탁 정면 비판하셨던 책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요거는 1910년에 이분이 3월 달에 사형당하시게 되면서 결국 뭐예요? 자, 이 책이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홍군, 대장정 나왔기 때문에 얘는 마오쩌둥이에요. 1934년부터 장제스가 계속 쫓아가는 거야. 공산주의 싫어 하니까. 그치? 자,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 나왔어 얘들아. 자, 그럼 누구로 가셔야 돼요? 자, 이거는 순원이었다가 나중에 위안스카이가 이어받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 유신헌법 나왔습니다. 장기집권? 아니죠. 그죠? 이거는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권 가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 여러분들 정답은 5번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번 가볼게요. 오히려 15번 같은 건 또 여러분이 잘 풀었어. 하도 우리가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자, 볼게 얘들아. 밑줄 친 3년 동안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 자, 계속 뭔가가 극복했대. 조선혁명 청년 특유의 정신이자 나왔다. 조선의용대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럼 쌤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의용대가 1938년에 창설됩니다. 어디에서? 우한 한커우에서 창설되기 시작해요. 누가 주도했다? 김원봉 쌤. 기억나? 자,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뒤에 보니까 루거우차오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쌤이랑 루거우차오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여기 또 지도 안 나왔네. 루거우차오 하게 되면 1937년 7월 7일이에요. 일본 병사가 사라졌던 사건인 거잖아.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뭐가 터지기 시작했다? 중일 전쟁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비슷한 시기가 맞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충돌된 이후 전개된 중국의 대일 항전이 3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경을 잡아냈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1937년부터 해서 3년째래요. 37, 38, 39야. 그렇죠? 그럼 1939년 이렇게 스펙트럼 적어 놓으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혹시 여러분 틀릴까 봐 한 번 더 단서를 줍니다. 올해는 뭐야? 조선의용대가 성립된 지 2년째야. 2년째야? 38, 39. 맞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잡았음을 확인시켜주고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있었던 사실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안 봐도 돼. 왜? 중일전쟁 안에 뭐가 들어가? 난징대학살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서 37, 38년에 또 난징 점령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사건을 우리가 갔었잖아요. 그치? 가시면 돼. 자, 나머지 오답 같이 봐볼게. 자, 얄타 회담 나왔죠? 카얄포모라고 했어. 그러면은 1945년 2월 달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대일전 참전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거죠. 그치? 자, 미드웨이 해전하게 되면
자, 태평양 전쟁이 41년부터 시작이 돼. 자, 처음엔 일본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다시 미국이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 혹시 여기서 당황했어요? 어땠어? 자, 얘들아, 쌤이 한반도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손을 잡기 시작하는 건 1900 언제다? 1930년대예요. 왜냐면 그 세계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터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국가들마다 노선이 다른데 일본이 선택했던 노선은 군국주의야. 막 대팽창하는 거란 말이야. 더 과격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나중에 31년에 만주사변 터지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중국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손을 잡아서 같이 우리가 항일하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1932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사에서 1931년에 김구쌤 중심으로 해서 한인 애국단이 등장해요. 여기 폴더 안에 이봉창쌤, 윤봉길쌤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활동을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쌤이 이거 왜 얘기한 거야? 어차피 5번 또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한인 애국단 나오고 자, 이봉창 쌤은 일본에서 그 일항이 타고 있던 마차에다가 폭탄 터뜨린 거고요. 자, 윤봉길 쌤 하게 되면 중국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그치, 폭탄을 터뜨렸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감동을 받았던 중국 국민당이 더 이제 우리를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부분까지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지? 좋아요. 자, 16번 가볼게. 자, 16번도 정말 쌤이 강조하는 건데 수능 전에 한 번 더 정리하면 좋은 거라서 잘 보고 갑시다. 딱 보면 바로 보일 거야. 강제로 연해에 있던 이 바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내지로 이동을 시켰대. 왜? 반청 세력이 있거든. 타이완 세력. 자, 이들이 여기 바다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계속 반청, 청나라 싫어 할까봐 결국 누가? 강희제가. 그치? 뭐를 발표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천계령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바다 해자 적어서 천해령이라고도 배웠었어. 그쵸? 자, 이게 얘들아 우리가 연표 배우기로는 1661년부터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661년 이때부터 처음 실행한 건 맞지만 강희제 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막 강제적으로 더 강도가 깊어졌던 건 1662년부터라고 보시면 돼. 강도가 더 세진 거야. 자, 그러다가 1683년도에 반청 세력이었던 이 타이완 정성공 세력이 진압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압당했으니까 더 이상 해금 정책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듬해 다음 연도에 천계령을 해제합니다. 이거 연도 외워주셔야 돼. 알겠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 사람이 강희제가 했던 게 또 뭐가 있어? 정성공 세력을 진압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3번의 난을 진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 연도랑 요 연도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 강희제가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거 하면 오삼계, 상진신, 경정충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막 아들이나 아버지 막 이런 관계가 나올 수 있어요. 그치? 어쨌든 강희제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나머지 오답 볼게요. 호라즘 절대 가면 안 되겠지. 왜? 13세기 초에 칭기스칸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 거 세키가하라 전투하게 되면 1600년에 일본이죠. 그치? 자, 여기에서 승리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에도 막부를 다 수립하게 되는 거야. 자, 난징에서 베이징 천도했다. 바로 나오셔야지. 누구예요? 명나라 영락제로 가셔야 돼요. 쌤이 그래서 1421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차례 일본 원정을 단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했던 거야. 1274년, 1281년. 그치? 두 번 가서 카미카제 막 이런 게 신풍이 도와줬다라고 해서 신국 의식이 일본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잘 막아냈지만 가마쿠라 막부는 쇠퇴한다. 이렇게 배웠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거. 17번. 오늘도 분필가루를 엄청나게 먹고 있는 세이쌤. 여기가 안 보이지 얘들아? 엄청나. 우와. 여기 뭐 이렇게 먼지 빨아들이는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안 보이시죠?
자, 도시 가볼게, 얘들아.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했어. 그치? 오답률 그게 안 나왔지? 근데 여기 딱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강화도 조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맞아, 1876년에 체결했던 조약인데 쌤이랑 이러면서 원천부 개항되었다고 배웠습니다. 뭐예요? 원산, 인천, 부산이야. 그럼 거기에 개항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셋 중에 하나겠지. 그치?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한국인 거잖아. 근데 보니까 호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량진과 여기를 잇는 철도가 개통이 되었대. 그럼 철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근데 뒤에 단서가 있어요. 5년 후에 러일 전쟁이 터졌대요.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러일 전쟁이 1904년에 터진 거니까 거꾸로 가게 되면은 맞아. 189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인선, 그래서 인천, 경성 연결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인천이네. 맞아? 인천 있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얘들아 볼게 얘들아. 금능기기국이 설치되었다 하면 이건 중국이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주 화친해? 그럼 이건 뭐야? 일본 도쿄예요. 하면 안 돼. 영국 상인이 신부를 창간했대. 이건 뭐예요? 상하이예요. 하면 안 돼. 황성 만들기. 이거 뭐야? 고종이 했던. 이건 한성이에요. 알겠지? 오케이? 자, 외국인 조개 겨루지가 형성되었다라고 해서 인천 제물포 있죠? 그쪽에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 인천항 쪽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나타운이 있고 이쪽에 가면 청일 조개지, 제물포 구락부, 인천계양 박물관 이런 게 막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외국 사람들 상대로 해서 그치 거류지, 조개지를 만들었고요. 이게 청나라 일본만 했었던 게 아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싹 다 여기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까지 알아놓으세요. 오케이? 좋아요. 18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18번 가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하도 많이 했던 거라 바로 나와야지. 뭐예요? 그쵸? 미국은 한국을 이 조약에 참가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중국이 참여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 뭐야? 한국도 참여하지 못했다. 밑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죠? 둘 다 제외가 된 상태로 연합국하고 일본이 맺었어요. 2차 대전 이래 적대 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켰다. 그럼 2차 대전이 이때였어. 이때 일본이 막 전쟁 일으켰던 국가 중에 하나였었으니까. 근데 전쟁이 이제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서 끝이 났죠. 근데 갑자기 이제 뭐예요? 원래 일본 무장해제 시켰었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져? 6.25 전쟁이에요. 그쵸? 이게 터지다 보니까 미국이 급하게 다시 뭐야? 일본을 끝이 막 갑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우리 무슨 조약이라고 배웠어? 1951년에 그치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좀만 볼게요. 자, 51년인 거 한번 봐주시고요. 쌤이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당시 일본 수상의 이름은 시게루 요시다였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언급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했었고요. 자, 54개국이 참여했어. 피해자였던 한국, 중국, 당사자 제외가 됐습니다. 자, 이때 미국은 뭐야? 일본 배상 책임을 삭감 줄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지금 공산주의 막기 위해서 일본을 그쵸 반공 기지로 거점 삼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일본 전쟁 책임 같은 걸 우리가 물 수가 없는 그치 문제가 되는 것도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요 시기라고 하는 거 봤으면 좋겠고 오답 볼게요. 일본의 주력한 비율이 제한되었다. 이건 워싱턴 회의에서 나왔던 그치 군축 그치 제한했던 조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쌤이 5대 5대 3 이렇게 해서 줄였던 거 기억할 겁니다. 일본 더 이상 파워 키울 수 없어 줄여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신헌법 나왔지 얘들아? 1946년으로 가셔야 돼요. 45년 아니야. 이건 숫자 하나 때문에 정답 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미일 군사적 동맹관계 규정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럼 동일한 연도에 썼어요. 미일 안전보장조약 체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개정되었다라고 했어요. 언제요? 1960년에. 그래서 이게 상호 의무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극동국제군사재판 도쿄 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946년부터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 근거는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두 문제 남았어요. 19번 가봅시다. 근데 베트남 전쟁이 사실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요건 조금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딱 그냥 정리하라는 용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자, 영국 사진작가가 촬영을 합니다. 맨발로 막 도망치는 어린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전쟁의 비극인데 여기에 바로 단서가 나왔어. 톰킹만 사건. 1964년, 그치? 베트남 전쟁이 자, 시작되었다라고 했고요.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의 요 폴더로 뭐가 들어가셔야 돼? 파리 평화 협정이 체결됩니다. 왜? 그 중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가 뭐가 되었어? 얼음이 녹았다. 데탕트 시대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그치?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까지 체결되는 거야. 그죠? 단계절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겠다 약속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야. 이렇게 딱 전쟁 끝나려고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탁 먹게 되면서 그치? 사회주의 공화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1976년에. 오케이? 그래서 결국 정답은 느르 해서 이렇게 3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도 나온 김에 보시게 되면 통킹만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도 북베트남, 남베트남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전쟁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얘네가 뭐야? 쓱 해서 사이공 점령하면서 사회주의 공화국이 탄생했다야.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정답이 안 되냐? 유엔군이 개입되었다. 그럼 이건 뭐야? 6.25 전쟁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위대의 전신이었던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었다. 이것도 6.25 전쟁에 대한 결과로 가셔야지. 그렇죠? 나중에 일본이 이거를 54년에 자위대고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은 해설 필요합니까? 항상 나오는 거, 그쵸?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철강 증산시키려고 해. 막 영국 본 따서 막 하고 싶어. 1950년대 후반이야. 너무 친절하게 연도까지 다 줬어, 얘들아. 그쵸? 재래식 용광로, 철강 싹 다 나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잡았고 기술력도 부족했어요. 자연재해까지 막 터집니다. 그쵸? 자, 이거 뭐라고 배웠어? 대약진 운동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대약진 운동은 1958년부터 있었던 건데 쌤이 여기에 키워드 하면 이거 나옵니다. 인민공사. 그죠? 정말 자급자족하다 이거 했던 건데 자, 국민들의 99%가 가입할 정도로. 그죠? 자, 그런 그 그래프 같은 게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나중에 뭐야?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하게 되면서 그죠? 사실상 인민공사 해체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갔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이게 실패로 끝나니까 마오쩌둥이 뭐 했다? 그치?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빠르게 오답 보겠습니다. 남순 강화를 가속했다라고 하면은 1992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삼조 호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1980년대 우리나라 가셔야지. 86에서 89년도. 그치? 자, 노이머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예요? 베트남이야. 자, 베트남 공산주의 쪽에서 이제 뭐야? 개혁 개방 조금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의 그런 원리를 내가 갖고 오겠다. 외국인 투자 받겠다라고 해서 쇄신하겠다라고 했던 거 1986이야. 자, 그 다음에 중국이 WTO에 가입했던 것은 그죠? 2001 다 외워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원래 1989 태난먼 사건이 있으면서 세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살짝 나빠져요. 경세 때다가 나중에 뭐야? 중국이 여기 가입하게 되면서 관계가 다시 이렇게 풀어지게 되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쌤이 뭐예요? 전문화? 그치? 좀 나름 좀 꼼꼼하게 해설을 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겠어? 여러분이 수능장 가기 전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동사의 맥을 잡으란 의미였으니까 내가 이걸 보게 되면서 어느 부분이 내가 잘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지금 구멍 뚫려 있는지 그거 잘 보고 나서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여러분이 각각 강의 듣고 나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조금 마지막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무슨 강의 들어라 아니면 무슨 책만 봐라 지금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이드 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부분 조금 더 봐야 되는지 그것만 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점수가 어떻든 그치? 하나 틀렸든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당일날 잘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시험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전과목 우선순위 잘 세팅하시게 되면서 자, 끝까지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자, 쌤이랑 이제 다음 해설 강의, 그게 언제야? 수능 해설 강의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은 쌤이랑 본 강의 때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강의 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